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요즘 한낮의 기온이 35도를 웃돌고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습도도 정말 높죠.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질 때에는 고령자분들과 유병자분들, 특히나 건강관리에 힘쓰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고령자분들과 유병자분들을 위한 간편보험의 가입 방법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보험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H사의 트리플 케어 통합 종신보험까지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보험 점검 필요하시거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편보험을 누구보다 좋은 조건으로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간편보험을 갖다 좋은 조건으로 찾는 법입니다. 근데 간편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편보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조건이 또 나타나고 다른 조건이 또 나타나고 자, 이래서 간편보험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유리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찾으면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간편보험은 쉽게 얘기해서요. 유병자, 우리가 병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고혈압, 당뇨, 수술, 입원, 기타 등등 이러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을 유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연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굳이 연령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연령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65세까지만 건강체 보험을 인수해주겠다라고 보험회사가 이야기하면 65세 이후부터는요, 고연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고연령자는 우리의 기준은 아니고요, 보험회사의 기준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연령자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고연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서 325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이라는 것은요. 3개월 안에 입원이나 아니면 수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추가 검사에 의사소견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소견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입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입원 수술보다 추가 검사가 처음에 3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에서는요. 2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 우리가 질병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상해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골절로 인해서 만약에 하루 이틀 병원에 입원했었다. 이런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5 같은 경우는요. 5년 이내에 이것은 암만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입원이나 수술,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라면 내가 가입하는데 무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2, 5 조건에 내가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러면 심사를 하지 않고 아니면 더 간단한 심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10가지 이상, 많게는 20가지 가깝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지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가지만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래서 간편한 보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간편보험이 조건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3개월, 2년, 5년 이 3가지 조건을 질문했다면 지금은 질문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1개월이라는 조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3개월이 아니고요. 1개월 안에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추가 소견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이라는 숫자, 2년이 아니고요. 1년으로 기간도 입원하고 수술력도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5자가 빠진 경우도 있죠. 자, 5가 왜 빠졌냐면요. 5년 안에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장만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만약에 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기 원하고 가입하기 원한다. 그런데 암에 대해서 나는 5년 안에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암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5년이라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뇌혈관으로 인해서 병원에 5년 이내에 갔다 왔는데요. 암보험을 가입할 거면 뇌관에서 질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암으로 병원을 갔다 온 적은 있지만 혈관 질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라는 조건이 아예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한시적인 조건이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만약에 내가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암이나 뇌 혈관 질환에 대한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조금 더 서두르신다면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 사항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심사를 볼 때는 약봉투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지금 처방받고 있는 약봉투와 처방전을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화심사입니다. 고지사항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을 답변하면 심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직접 전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소견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요구하는 서류들을 첨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조건은 번거롭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방문 간호사가 와서 뭔가 혈액을 채취하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알려줄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간편보험은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문 3가지 또는 질문 2가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심사를 모두 다 무시해도 좋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간편보험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손쉽고 걱정 없이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자, 간편보험에는 부담보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부담보가 그러면 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부담보란 무엇이냐면요. 일단 말 그대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언제까지 보장을 안 해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무조건 안 해준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면 특정 기간까지 보장을 안 해준답니다. 특정 기간은 보험회사에서 정해지는 날짜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 부위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어깨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면 어깨에 대해선 보장을 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정 기간이라는 것은요. 1년부터 5년 그리고 전 기간이라고 해서
보장을 받는 전체 기간 동안에 보장을 아예 안 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담보입니다. 그러면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보장을 못 받는 기간이 생긴다는 거죠. 간편보험은 그래서 부담보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자, 간편보험은 그래서요. 질문도 작지만 부담보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위가 아프거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유리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사망을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연령이 조금 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자체도 4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신 외에 건강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요. 대부분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회사에 따라서 75세부터 90세까지 가입 가능한 회사들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입 조건의 연령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보장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가입할 수 없는 연령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입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보장을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장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1개월 안에, 1년 안에 이 조건 앞에서 보셨죠? 기억나시나요? 이 중에서 예외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개월 안에 병원을 갔다 왔대요. 그런데 갔다 와도 보험회사에서 승인이라는 것을 해준답니다. 그것을 바로 예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질병으로 보면은 23가지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예외 질병으로 해서 병원에 갔다 와도 입원해도 수술해도 그래도 심사를 통해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피부염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모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식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 항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23가지 예외 항목이 있다면 생활적 질환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도 간편보험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장 내용은 어떤 것을 내가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좋은데요. 진단비나 이런 수술비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것들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진단비 중에서는 우리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3대 진단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암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발병률이 높은 암, 어떤 암인지 아시나요? 오히려 유사암, 그 중에서도 갑상선암 같은 경우가 발병률이 남녀 공통으로 높죠. 그러면 유사암에서도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이 포함이 되니까요. 갑상선과 기타 피부암에 될 수 있는 전이암이 포함이 되는 암을 준비하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갑상선암과 유사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선택을 한다면 암 중에서도 조금 더 일반암보다 좀 더 손쉬운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암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이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갑상선하고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가 지금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요. 일반암으로 그 다음에 전이될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과거의 증권 중에서는 소외감을 보장을 받고 일반암을 받을 때 감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는요. 갑상선이나 피부암으로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암으로 전이되거나 유사암으로 전이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입니다. 하기 때문에 진단비 조건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비 외에도 좀 더 특이하고 유리한 조건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비 중에서는요. 3대 수술비를 모두 다 준비할 수 있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로 준비해도 좋지만은 반복적인 수술, 꽈리 수술이라든가 스텐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로 반복 보장을 받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씩 보장을 받게 되면요. 한 번 1회에 500만 원, 2회에 1000만 원, 3회는 1500만 원 누적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수술비로 준비하는 것도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보험료 그러면 앞에 있는 진단비 모두 그리고 수술비 모두 보험료 비쌀 것 같죠. 근데 간편보험의 특징 중에서는 갱신과 비갱신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갱신 중에서도 30년 갱신을 선택을 한다면 내가 갱신이지만 비갱신처럼 오히려 긴 기간 동안에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같은 경우는요. 30년 갱신형을 선택하면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 수술비를 갱신 없이, 갱신을 선택했지만 갱신 없이 보장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를 줄이는 조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70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장 기간도 너무 긴 것보다는 오히려 가성비를 따지기 위해서 20년 갱신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0세에 선택을 하셔도 90세까지, 90대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간편보험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느 회사에 어떤 조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조건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선가 내가 노크를 해봤더니 안 돼요. 문을 안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느 회사는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편보험,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할 때 꼭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회사인가 노크해보면 분명히 문을 열어주는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간편보험이 더욱더 간편해졌습니다. 고령자분들과 유병자분들은요, 오늘 강의 내용 토대로 누구보다 좋은 조건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유병자와 고령자분들을 위한 보험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보장 항목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고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젊으실수록 보험 준비 유리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또 세워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이신 분들까지 저에게 전화, 문자 연락 주신 다음에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경화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특별히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눈에 보여지는 것과 속의 예. 내용이 틀린, 그러니까 과일로 비교하자면 마치 수박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보험 상품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제목을 보면 H사의 그 트리플 케어 통합 종신보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제목에는 나와 있지 않는 속에 뭔가 특별한 이런 내용이 별도로 있어서 요거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예, 일단 제목만 봤을 때는 뭐 트리플이니까 적어도 네. 3가지 정도는 유리할 것 같고 그렇죠. 종신보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살펴볼까요? 그렇죠. 속에 내용이 조금 틀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예. 좀 드릴게요. 계약일자가 2010년 이에요. 그러니까 19년 납입을 하셨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잘해주셔서 예. 지금 납입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약자가 그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피보험자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고 만기 수익자, 입원시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 지정도 그 부인 명의로 잘 지정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남편분이 들으시면 조금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별표 예. 10개 드리고 싶을 만큼 잘 준비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주계약 내용을 제가 좀 어떤 부분에서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언지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주계약 내용을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주계약이 5천만 원 준비하고 계신데 예. 예, 보험료가 19만 2천 원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다른 곳에 보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요게 또 다른 보장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80세 LTC 보장만 90세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증권 보내주신 요 분 내용을 보면은 모르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주계약 사망 보장을 위해서 19만 2천 원이라는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요거 좀 20년 납입 계산을 해보면 예. 4,600이 넘어요. 내는 이미 돈이. 낸 돈이 4,600인데 내가 네. 보장받는 금액은 5천밖에 없는 거죠. 똑같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해. 그래서 내용을 안에 들여다 보니까 무슨 기능이 있냐 하면 이 보험 상품이 CI 보험이랑 같은 요런 상품이더라고요. 이거 CI 보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름만 봤을 때 이름에는 몰랐어요. 그렇죠. 예. 이름에는 없는 내용을 안에 들여다 보니까 CI 기능이 들어져 있는 요런 상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주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요 좀 약관을 좀 캡처를 해와 봤는데 케어프리 보험금의 지급 사유, 케어프리 보험금의 지급 사유라는 요 내용이 바로 CI 기능이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CI 예. 기능이라는 게 뭔지 많이들 아시죠, 요즘은. 맞아요. 많이 예. 문의 주시고요. 전화 상담 통해서 이거 뭐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맞아요.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CI 보험이라고 써있지 않아도 CI 보험일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CI 기능이라는 게 뭐 중대한 암이나 뭐 중대한 예. 뇌출혈 아니면 뭐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이렇게 아주 중대한 코드가 정확히 딱 예. 맞아야만 지급이 되는 요런 담보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기는 한데 예. 그래서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정말 많이 비싼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자면은 네. 이제 CI 추가 보장 특약, 그다음에 뭐 LTC 보장 특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CI 추가 보장 내용을 보면 경계성 종양, 뭐 진단자금 600만 원, 뭐 소외감 관련 뭐 200만 원 진단자금 이런 거 보면 요즘 그 담보 내용 중에 예. 그 유사암에 관한 그 내용들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유사암의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해야 한다고 네, 네.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그리고 주시더라고요. 또 진단자금도 굉장히 폭이 넓어졌죠. 예. 뭐 3천에서 만일 5천까지도 가입 가능한 예.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 증권의 내용을 보면 보험료는 27만 원 정도 많이 내고 계신데, 그렇죠. 예, 근데 막상 이렇게 소외감, 유사암 이런 부분은 진단 자금이 너무나 조금밖에 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갑상선암도
뭐 초기 갑상선은 200만 원밖에 안 나오고요. 뭐 일반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되면 600만 원 진단 자금 나오고 요런 유사암에 관한 이 담보들 내용이 너무 작아서 예. 보험료 대비 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이 담보 기간이 80세밖에 안 되니까. 만기까지 짧고요. 네네. 만기도 암보험 짧고.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천만 원을 준비해놔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27만 원 정도 내고 몇 백만 원 받으려고 좀 내는 거면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네. 요런 부분은 이 가입하신 분도 아마 이 정도일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예. 내용을. 그냥 보험료가 많이 내니까 내가 보장도 많이 받겠지. 받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게 꼭 겉과 속이 다 일치한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가져가는 것이 정말 잘 맞는 요런 것들을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LTC 보장 특약 요것도 뭐예요? 특약이 있는데 예. 요게 뭐냐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나 중증 치매 상태가 됐을 때 요거는 이제 담보가 90세까지 만기더라고요. 중증 예. 치매가 상태가 됐을 때 1,000만 원 지급하시는 부분인데 요것도 보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와 중증 치매 상태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틀리거든요. 예. 근데 진단 자금이 1,000만 원 나온다는 거 요런 부분인데 둘 중에 하나 먼저 발생한 거 먼저 발생한 부분을 1회 지급하는 요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우선 LTC에 대한 그 보장 기준을 정확히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예. 일반 분들이 잘 LTC에 관해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애 상태가 돼야 내가 이 담보 보험금을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을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준비도 해봤는데 예. 필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야 돼요. 이분이. 특별히 뭐 보조기구를 이용을 예. 해서 목발을 짚는다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탄다거나 요런 방법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혼자서는 밖에 나올 수 없는 기본적인 굉장히 심각한 상태일 때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에다 한 가지 더가 추가가 돼야 돼요. 어떤 거요? 필수적으로 이동하기 플러스 예. 아래 밑에 이게 화면이 좀 나가는데 예. 식사하기가 혼자 안 되셔야 되고요. 화장실 사용하기도 혼자 안 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 정말 보장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필수 항목 하나에다가 밑에 4가지 중에 하나가 더 추가로 돼야 되니까. 동시에 충족이 돼야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가지가 같이 충족이 돼야지 예. 진단 자금이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진단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인 거죠. 예. 네네. 그런 상황이 좀 불편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약을 또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인병 진단 특약하고 특정 상병 통원 특약. 요 부분인데 이제 무조건 보험이 뭐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좋은 부분도 있는 그 예전에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 예. 좋은 상품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성인병 진단 특약은 좋다기보다는 요즘 아시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렇게 해서 범위 넓은 거 맞아요. 이렇게 가입들 질환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맞죠?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이라 딱 봐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요렇게 가지고 계세요. 보장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은 상태네요. 네네. 예. 근데 요거 뭐 각각 일에 한해서 뭐 지급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장 범위가 너무나 좁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예.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별표를 드리고 싶은 특정 상병 통원비 특약. 이건 뭐예요? 요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통원하시면 병원에 통원을 하시면은 뭐 10,000원씩이나 20,000원씩이나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분은 이제 통원하시면은 10,000원씩 받을 수 있는 요런 담보들이더라고요. 근데 특병 상병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 아니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그러니까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해 쪽 코드로 얘기하면 S 코드, S00부터 T98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요런 예. 부분으로 통원을 하면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요즘 병원 가셔도
병업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솔직히 실손 혜택 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원비라도 나올 수 있는 쏠쏠하게 10,000원씩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특약이라고 할 수 이런 있겠네요. 특약들이 있어서 실손에서는 감당 안 나오는 부분도 이쪽에서는 커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요 상품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상품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CI 보험과 동일한 상품이라 보장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상품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특약 보장 부분이 80세 만기라 우리 지금 50대 이상 넘어가셨는데 만기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조금 걸리고요. 보험료는 또 많이 내시는데 보장 부분 굉장히 협소하죠. 이런 협소한 보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 좋고요. 예. 장단점에서 보험은 예전 상품이 다 나쁘다, 요즘 상품이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요. 예전 담보 중에서도 좋은 담보들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하셔서 가지고 가시면은 보험에 의한 효율성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 김용화 전문가님과 함께 H사의 트리플 케어 통합 종신보험을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름을 보고는 잘 몰랐는데 이게 중대한 질병일 때만 보장을 받는 CI 보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장은 어떨지 들여다보니까요, 특약도 80세 만기로 참 아쉬웠고요. 27만 원이라는 보험료에 대비해서는 전체적인 보장이 아쉬워 보였습니다. 자,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이 이름만 보고는 좀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에게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보장이 작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증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예. 네, 가입한 게 없어서, 지금 현재 우체국에 가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보장이 일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갱신형인 것 같은데, 갱신형이 자꾸 안 좋다고 하니까, 예. 이런 내용들도 좀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린 거예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살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 가입하시고 점검 받으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5이요. 네, 40대 중반이시고요. 자, 우체국에서 두 건 같은 시기에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입해 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체국은 이제 적금을 들고 있는데, 예. 적금 들고 갔다가 그쪽에서 이런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한번 추천을 해봐라 해서 받으셨군요. 예. 가입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건 모두 10년마다 갱신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신 거죠? 설명을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예. 설명은 들으셨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력이나 뭐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건강해요. 그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성우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5년도 같은 연도에 준비해 주셨고요. 무배당으로 우체국 상품 준비해 주셨네요. 건강클리닉 보험과 하나로 OK 보험 모두 10년 갱신으로 종신토록 보험료를 내는 상품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0만 원 가까이인데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적금을 들러갔다가 추천받은 두 가지 우체국 보험 가지고 계십니다. 보장 내용도 궁금하고 갱신되는 부분도 좀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이성훈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실비도 우체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세 건 모두 같은 시기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 중에 이제 두 건의 증권을 이제 분석을 요청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예. 지금 같이 증권을 보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예. 보고 같이 있어요. 보시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거기 보험 기간에 보시면 10년,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시나요? 종신갱신형 이렇게 써 이런 있네요. 내용. 예. 종신갱신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예.
그냥 갱신형도 아니고 갱신형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요. 예. 네, 시청자님은 어떠세요, 느낌이? 그러면 종신갱신형이면 종신토록 갱신이 된다는 건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종신토록 계속 오르면서 보험료를 끝까지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가입 시에는 물론 내용도 설명을 들으시지만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지? 이 부분에만 일단은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죠. 맞아요. 예, 일단 저렴해서 우체국 보험을 또 선택하셨던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험료에 가장 관심이 가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갱신형을 선택하시지만 현재 10만 원 가량의 보험료가 과연 10년마다 이제 오를 텐데요. 얼마나 오를지 아무도 예측이 이제 할 수 없는 예.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가 나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미지수인 거죠. 계속 네네.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 예측할 수 없는 인상 그 폭도 문제지만 70세, 80세, 90세 말 그대로 종신토록 내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아주 지겹고 맞아요. 힘드신 걸 예. 네. 20년도 길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 내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시기에 완납을 하고 그 이후에 노후에는 쭉 편하게 보장만 받으시는 그런 보험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네요. 네. 그 보험료 진짜 어떻게 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정기납이라는 건데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심각하고요. 내용도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하나로 오케이 보험에서 보면 좀 특이하게 네. 암 직접 치료 입원비가 있어요. 근데 그 입원이 일단 조건이 10일 이상 계속 입원을 하셔야 돼요. 10일 이상 계속 입원을 하신 경우에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10만 원, 20일 이상 30일 미만은 뭐 30만 원. 그래서 최대 200일 이상 입원을 하시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써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요즘에 입원 길게 안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4일째 입원비도 많이 삭제하는데 그 담보 부분을 효율적이지 않아서 근데 이제 10일 이상 입원을 해야 일단 시작이 되고요. 최대 뭐 200일 이상을 입원해서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0대 성인 질환에 대한 4일째 입원비와 수술비가 들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10대 질환은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또 당뇨, 또 갑상선의 장애, 간질환, 녹내장을 말하는데 이 부분 또 재해 입원비도 10일 이상 입원이라는 그 조건이 또 달려 있어요. 10일 이상 입원을 해서 10만 원, 200일 이상 시에는 200만 원. 이렇게 좀 특이한 부분이 10일 이상 장기 입원에 대한 입원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잘 모르셨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오케이 하나로에는 진단비는 없으세요. 하나로 다 될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진단비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보험 건강 클리닉이라는 걸 세트 판매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건을 같이 이제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건강 클리닉 안에 3대 질병 치료 보험금이라고 해서 이제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비가 3천만 원 있고요. 또 유사암은 그 10%인 3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또 입원비가 나오는데요. 네. 이 부분도 또 일반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시에 10일 이상 또 조건이 붙었어요. 10일 이상 입원 시에는 10만 원, 20일 이상 뭐 20만 원, 예, 최대 여기도 200일 이상. 아니 근데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네. 아니 3일 이상도 아니고 뭐 10일 이상 이건 되게 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이제 잘 모르셨을 거예요. 네, 보통 맞아요. 4일째 입원비도 요즘에는 거의 없고 첫날부터 입원비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이 부분은 다 장기 입원비가 굉장히 층층이 중복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두 건의 증권에서 모두 비효율적으로 이제 10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은 입원비가 계속 치중이 되어 있었고요. 네. 예. 또 이제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뭐 암은 다행히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대장, 점막내암 등이 일반암에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뇌와 심장 쪽 방금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대 질환의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뇌나 심혈관 쪽 환자의 통계를 보면요. 네. 이제 뇌출혈, 전체 환자 중에서 뇌출혈 발생은 한 9%,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은 대략 10% 정도에 한다고 합니다, 발생이. 근데 뇌심혈관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게 뇌보험이 100%가 아닌 한 10%에 해당하는 혜택 범위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갑자기 또 불안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으로 또는 뭐 가슴의 통증으로 협심증 그리고 40, 50대 분이 많이 걸리시던 병이었는데 요즘엔 스트레스로 이제 꽈리 모양으로 뇌가 비정상적으로 부푸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같은 것도 30대부터도 많이 발병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받으실 부분이 없으세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있으셔야 다 보호가 되고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대 질환에 대한 범위가 좁다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바로는 일단 정기납을 계속 갱신형으로 계속 내셔야 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이대 질환의 범위가 좁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비효율적인 그 입원비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담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세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물론 4년이란 시간이 내셨기 때문에 보험료도 아깝고 시간적인 것도 아깝지만 평생 종신토록 내셔야 하는 그 긴 시간을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지금 4년이 훨씬 짧은 기간이니까 지금이라도 비갱신형으로 딱 정해진 기간 내시고 그 남은 노후는 편안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예. 근데 시청자님 지금 정도의 보험료를 이제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무해지형으로 일반형보다는 20, 30% 저렴하니까 그 저렴한 안에서 가능한 보장은 넓게 그리고 알찬 꼭 필요한 담보들로만 구성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아, 네. 예. 살펴보시고 좀 생각하시고 또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네,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느꼈어요. 예, 가장 심각한 게 이 평생 동안 갱신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장도 참 아쉬웠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체국 보험 두 건은 정리를 하시고요. 저희가 손해보험사 상품으로요. 앞으로 전혀 오르지 않는 비갱신에 보장도 다 넣어서 95,000원 비슷한 금액에 맞춰드렸거든요. 아, 네. 그런데 갱신되지 않으니까 총 보험료는 굉장히 절약이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준비를 네. 지금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내주신 문자도 하나 살펴보죠. 자, 19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7년 5월에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요즘에는 수술 받은 적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다. 자, 김경화 전문가님, 이번 수술 받고 나서야 보험 생각이 나셨나 봐요. 네. 무릎 관절 수술력 있어도 가능할까요? 네네. 요즘 그 유병자 상품을 아까 다른 전문가님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유병자 상품들이 워낙에 잘 나와서 충분히 가입 가능하신데 제가 여기 문자 내용을 보면은 그 연령대나 성별이나 아니면 수술한 그 이유 무엇 때문에 수술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만약에 젊으신 분이라면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젊으신 분이어서 만약에 뭐 사고로 뭐 축구를 차다가 다치셨다든지 뭐 운동을 하다 다치신 분이시라면 상해 쪽이라면 요거는 일반 보험도 가입을 가능하세요. 일반 보험 건강체로
가입 가능하신데 심사를 좀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사를 좀 받으셔서 부담보를 뭐 2년이나 3년 이렇게 받아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연세가 좀 되신 분이어서 무릎관절 수술을 인공관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으신 분이라면 유병자 보험 325에 해당이 충분히 되시거든요. 17년 5월이니까 19년 5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담보로 가입이 어느 정도 가입 가능하세요. 뭐 암이나 이대 질환, 수술비, 뭐 이런 모든 담보들이 가입 가능하시니까 스스럼 없이 노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보험사에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도 충분히 유병자 보험 가입 가능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건강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저에게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자, 964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가족 구성원 둘이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면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이성훈 전문가님, 두 분 각각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이 담보 하나만 있어도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족분이 두 개의 담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비례 보상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예. 네,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집으로 인해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 아래층에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될 경우에 수리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예상을 하면요. 담보 하나에서 일단 100만 원에서 대물 관련 자기분담금이 20만 원이 있으세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고 80만 원이 보상되고요. 예. 또 한 건의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리비 1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 빼고 그럼 80만 원 보상. 그럼 총 160만 원을 내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배상 책임액보다 더 크게 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배상 받을 부분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담보에서 50만 원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들었던 수리비 100만 원을 온전하게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이게 한 건이었다면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고 이제 결과적으로 80만 원을 배상을 받으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두 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결국에 내지 않은 그런 상세 효과를 보신 거죠. 그래서 두 건으로 처리 시에는 이 배상액이 20만 원 초과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줄거나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두 분이라고 두 배로 받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자, 332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실손보험에 병원비를 청구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보험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보장받은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김경호 전문가님, 이유가 뭘까요? 네네. 이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조금씩 보장받는 부분이 조금씩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2009년도 8월에 실손보험을 표준화를 시켰어요. 모든 보험사 통틀어서 표준화 이후에 그 개정을 3번이나 했는데 그 3차 개정 이후에 가입을 하셨으면 아마 급여와 비급여 요런 급여의 차이가 있는 걸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하신 분은 무조건 낸 금액의 90%나 아니면 100% 아니면은 뭐 통원비 10,000원이나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차감을 해서 받으시는데 17년 4월 이후에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은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요렇게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의 20%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입 시점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도 받는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건 아마 가입 시점이 어느 때인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실비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2017년 4월을 기점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신다면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동네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